네, 반갑습니다. 전국진TV 전국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음원 차트 주작감별 영상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먼저 찍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대신 이 영상을 먼저 올리려고 이렇게 좀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 3월 17일 오후 6시,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 3월 17일 오전 9시 반 정도니까 약 8시간 반 뒤에 가수 임재현님의 신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 노래가 발매되기 전에 제가 미리 좀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만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혹시 오반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 오반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3월 5일에 노래를 하나 냈는데 그 노래가 또 사재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반이라는 분이 음원 사재기 의심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기 2018년 연쇄 음원 사재기 파동 나무위키 문서를 보면은 장덕철, 닐로, 숀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을 음원 사재기 의혹 가수들이 있고, 그 옆에 이 오반이라는 사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벤, 하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이 오반이라는 분은 2018년 때부터 그 음원 사재기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낸 신곡도 또 음원 사재기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럼 이분은 왜 사재기 의심을 받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오반, 그리고 이번 신곡 이름 어떻게 지내, 그리고 사재기 이렇게 구글에 치면 이런 식으로 뉴스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번 음원 사재기 의혹의 핵심 요지는 이 오반이라는 가수가 어떻게 BTS를 제치고 1위를 할 수 있었냐, 이걸로 지금 많이들 사재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딱 이렇게만 들으면 누구라도 의심할 겁니다. BTS를 이겨? 오반이 누군데? 아니면 오반이 누군지는 알지만 BTS를 이기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도 이렇게 1등은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음원 사이트로의 많은 트래픽을 어떻게 발생시켰을까,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오반이라고 치면 사재기가 자동 완성 메뉴에 뜨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네이버에 오반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생 관련 정보와 사이트,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가수들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프로필과는 좀 다른 게, 이렇게 가수 이름을 치면은 일반적으로 소속사도 같이 나오는데요. 다들 아시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오반 이분은 소속사 정보를 공개를 안 해놨어요. 원래 이런 네이버 프로필, 그러니까 인물 정보 이런 건 그 당사자가 본인이 공개할 정보들을 적어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 오반님 측에서 일부러 소속사 관련 정보는 좀 빼놓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무튼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오반 소속사 이렇게 쳐볼게요. 치면은 가수 오반의 소속사는 로맨틱 팩토리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 로맨틱 팩토리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로맨틱 팩토리라는 회사는 사실 예전부터 음원 바이럴 마케팅을 해오던 업체 중 하나입니다. 해당 업계에서는 꽤 규모 있는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께 친숙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너만 들려주는 음악이라는 이 페이지 아시나요? 이 페이지는 예전에 가수 닐로님이 사재기 의심을 받을 때 이 페이지도 같이 언급되면서 사재기 페이지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는데요. 이렇게 페이스북 검색창에 닐로 너만 들려주는 음악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에서 닐로님 관련된 노래를 많이 올려줬습니다. 이런 거나 이런 거 등등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닐로님이랑 이 페이지랑 어떤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잠시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페이지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자면, 이 페이지는 올 초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음원 사재기 관련 편에서도 나왔습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이 페이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너만 들려주는 음악이라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근데 왜 커버 사진이 다르냐고요? 바꿨으니까 다르죠. 보시면 여기 구글에 너만 들려주는 음악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나옵니다. 대놓고 좋은 음악 홍보 중 너만 들려주는 음악,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똑같죠.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주황색에서 분홍색, 붉은색으로. 물론 좋아요도 99만, 여기도 99만.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자세히 보면은 이 페이지 커버 사진에 너만 들려주는 음악 돼 있고 로맨틱 팩토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로맨틱 팩토리에서 관리하는 페이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페이지가 로맨틱 팩토리에서 관리하는 페이지라면
그 로맨틱 팩토리에 소속된 가수인 오바님이 노래를 내면은 당연히 이 페이지에서 홍보를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앞에는 페이지 이름, 그리고 뒤에는 오바님의 신곡 이렇게 치면은 이 페이지에서 이 노래 관련해서 올린 글들이 엄청 많이 뜹니다. 쭉 나와요. 엄청 많죠? 이렇게 뜨는데 이 중에서 특히 뭐 이런 영상을 보면 2020년 3월 5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올린 영상인데요. 이 시간이 바로 이 노래가 발매된 시각입니다. 이때 올린 영상을 보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시간에 올린 영상이 좋아요 17,000개, 그리고 댓글 2,000개, 그리고 공유 1,200개 정도 됐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130만 회가 넘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노래가 발매되기 하루 전 오후 9시에 올린 이 영상도 좋아요, 댓글, 공유가 이렇게 발생했고 조회수는 한 34만 회 정도 됩니다. 앞의 이 영상도 그렇고 이 영상도 그렇고 좋아요, 댓글, 공유 개수에 비해서 조회수는 좀 많이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이 페이지에서 페이스북에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집행한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영상들 외에도 이 오바님 자체 페이지에서 올린 영상도 조회수가 한 60만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감성 플레이어 이런 페이지에서도 이 영상을 올려줍니다. 이 페이지에서 올린 영상도 조회수가 한 45만 회 정도 되네요. 올린 시점은 아까 그 130만 조회수 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원이 딱 공개되는 3월 5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영상이 딱 올라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규모 있는 음원 바이럴 마케팅 페이지에서 오바님의 신곡을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전 홍보나 아니면 노래가 발매되고 나서 직후에 진행된 홍보 덕분에 사람들이 음원 사이트로 넘어가서 트래픽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아까 보여드린 뉴스처럼 BTS를 제치고 1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추가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방금 보여드린 이 감성 플레이어라는 페이지는 그 장덕철과 닐로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리메즈 엔터테인먼트가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만 들려주는 음악 이 페이지는 로맨틱 팩토리라는 회사가 관리하는 페이지고, 이 감성 플레이어라는 페이지는 리메즈 엔터테인먼트가 관리하는 페이지인 거죠. 그래서 좀 알아보니 이 두 회사는 서로 좀 이렇게 도와주는 협력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메즈 소속 가수가 신곡을 내면 너드름에서 노래를 홍보해주고, 반대로 로맨틱 팩토리 소속 가수가 신곡을 내도 이 감성 플레이어나 리메즈 엔터테인먼트에서 관리하는 페이지에서 그 노래를 홍보해주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페이스북 페이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 오바님이 발표한 신곡이 받고 있는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사람들이 오바님의 신곡이 사재기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음원 사이트 지니 차트에서 오바님의 신곡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다른 노래들을 제치고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는 게 그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멜론이 가장 큰 음원 유통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뭐 지니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지니에는 사용자 수가 적고, 그래서 멜론보다 지니에서는 1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트래픽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멜론에서는 실시간 차트 1위를 하려면 뭐 1시간 동안 5만 명이 들어야 되는데, 지니에서는 그만큼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뭐 2만 명, 10,000명, 3만 명 이 정도만 들어도 실시간 차트 1위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멜론보다 지니의 이용자 수가 적으니까요. 그리고 각종 기사와 사람들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 오바님이 BTS랑 맞붙어서 이겼다는 식으로 막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실상은 방탄소년단의 온 이 노래나 지코의 아무 노래 이 노래는 발매된 지가 좀 됐습니다. 이 아무 노래는 1월 13일에 발매된 거고, 이 BTS의 노래도 2월 21일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일에 지니 실시간 순위 그래프를 봐도 발매된 지 한 2주가 지난 BTS의 노래가 1등, 그리고 발매된 지 약 7, 8주가 지난 아무 노래가 2등,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매된 지 한 3주 지난 아이유 노래가 3등, 2, 3주 지난 헤이즈 노래가 4등, 그리고 무려 작년 11월 말에 발매된 창모의 메테오가 5등, 이렇게 순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오바님의 노래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BTS의 노래부터 해서 지코, 아이유, 창모 노래까지 다 들을 사람들은 계속 듣고 있고, 그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듣는 사람들은 재생 목록에서 빼거나 그런 식으로 안 듣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신곡 발표라는 새로운 유입 동기 이런 걸 갖춘 오바님의 신곡이 발매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들어보기 위해서 그 노래를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카운팅된 수치들이 이렇게 실시간 순위에 반영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오바님은 1등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BTS의 이 노래는 영원히 1등을 해야 됩니까?
1등을 뺏기는 게 허락된다면 그러면 그 빼는 노래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1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사실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방탄소년단이든 엑소든 그들의 음원 차트 순위를 보면 또 다른 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이번 앨범 곡들을 보면 이건 실시간 차트인데 이렇게 쭉 15등, 17등까지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노래를 한번 보면 제로 오클락이라는 노래인데 보시면 이렇게 노래가 발매된 당일날 각 시각별 순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과 다다음날은 거의 하루 종일 실시간 차트 2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은 당연히 아까 온이라는 노래겠죠. 그러면은 이 2월 22일에 일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2월 22일에 멜론 일간 차트를 보면 아까 그 영상은 이렇게 일간 차트 5등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 분명히 2월 22일에는 00시에 실시간 순위 3등 한 거 말고는 하루 종일 실시간 차트 2등을 했는데도 일간 순위는 5등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날을 봐도 2020년 2월 23일 기준 일간 차트인데 이때는 오히려 한 계단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분명히 2020년 2월 23일 멜론 실시간 차트 순위를 봐도 하루 종일 실시간 차트 2위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생각해도 하루 종일 쭉 2등을 했으면은 일간 차트 순위도 2등, 적어도 3등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일간 차트 순위가 책정되어 있을까요? 그 진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순위가 있고 곡 정보가 있고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2020년 2월 23일 하루 동안 이 지코의 아무 노래는 48만 2천 명의 유니크한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고, 아이유의 이 노래는 하루 동안 47만 1000명의 유니크한 사람들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니크한 사람들이란 말은 각기 다른 47만 명의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노래는 45만 5천 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노래는 하루 동안 27만 7천 명의 유니크한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간 차트는 하루 기준으로 유니크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명수를 체크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실시간 순위는 이 매 시간마다 이 유니크한 숫자가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시 00분 00초부터 12시 59분 59초까지 딱 1시간 동안 어떤 노래를 들은 유니크한 사람의 수를 집계해서 그 숫자대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 시각 정각마다 그 수치는 리셋이 되고 다시 유니크한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하루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매 정각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실시간 차트 순위와 일간 차트 순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요.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코의 아무 노래, 이 노래를 24시간 동안 매 시간마다 각기 다른 2만 명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쳐봅시다. 00시부터 1시까지 들은 2만 명이 있고, 그리고 또 1시부터 2시까지는 이 사람들과는 겹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또 다른 2만 명이 듣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또 다른 2만 명이 듣고, 이런 식으로 매 시간마다 각기 다른 2만 명씩 24시간을 들으면 하루 동안 유니크한 48만 명의 사람들이 노래를 듣는 거죠. 근데 BTS의 이런 노래들은 그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4만 명의 아미들이 매 시간마다 각 시간마다 스트리밍 리스트를 쭉 켜놓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00시부터 1시까지 4만 명의 아미들이 쭉 듣고 1시부터 2시까지 방금 들었던 4만 명이랑 똑같은 4만 명이 또 쭉 듣고, 마찬가지로 2시부터 3시까지도 같은 4만 명이 쭉 듣고, 이런 식으로 매 시간마다 4만 명의 사람들이 해당 노래를 쭉 들으면 실시간 차트 기준으로는 1시간마다 그 유니크한 숫자가 리셋되기 때문에 4만 명 전부가 반영이 돼서 실시간 차트 순위는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4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10,000명씩 매 시간마다 유니크한 숫자들로 교체가 됐다는 말이죠. 이런 식이어야지 실시간 차트 순위 대비 일간 차트 순위가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들으면 실시간 차트 순위는 높게 나오지만 일간 차트 순위는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현상은 BTS뿐만 아니라 엑소나 다른 아이돌 그룹의 신곡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이상 제가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럼 제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이돌들의 노래는 한번 들은 사람들이 매 시간마다 계속 듣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일간 차트 순위에서 그들을 이기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진이라는 음원 유통 사이트의 특성상 그 실시간 차트 순위에서 1위를 하는데 필요한 트래픽이 멜론보다는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 게다가 오바님이 신곡을 발매했을 당시에는 2, 3, 4, 5등 노래는 발매한 지 2주에서 3주가 지난 노래들이라서 그들을 제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트래픽이 필요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바님과 오바님의 소속사는 예전에 이 전 곡에서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관련 루머에 대해서 해당 루머를 만들고 퍼뜨리는 악성 댓글러들에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루머가 허위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때 고소당한 악플러들은 소속사 측에서 합의 없이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당 소속사에 관해서 그런 루머들을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니, 오바님이나 기타 다른 가수분들이 음원 사재기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욕을 안 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말해도 사재기 무새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그들을 매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 처음 보여드렸던 이런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이분들이 어떤 노래를 내든 언제 내든 사람들은 매번 의심할 겁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가수 생활을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의심하겠죠. 사람들의 그런 시선은 이 음원 사재기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던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중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임지연님도 포함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잠시 뒤, 그러니까 3월 17일 오후 6시에 임지연님의 신곡이 발표되면 사재기 무새들은 무조건 욕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낸다면, 그러니까 차트 순위 한 5위권 안에 진입한다면 사람들은 또 사재기 했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고, 아니면 만약에 이번에는 뭐 순위권 안에 못 든다면, 아니면 순위가 뭐 한 2, 30등, 50등, 7, 80등 여기에 또 랭크가 된다면 사람들은 아 이번에는 사재기 안 하니까 이렇게밖에 순위가 안 나오네 역시,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겠죠. 제가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 신곡이 몇 등을 하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욕을 할 겁니다. 말을 만들어서라도. 동의하시나요? 참고로 임지연님의 이 신곡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뭐 순위 추측은 뭐 이제까지 한 2명 정도 맞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신곡의 뮤비가 선공개가 됐길래 제가 좀 봤는데 뮤비 자체가 좀 감동적인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입소문이 타면은 좀 바이럴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도 찾아서 듣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뮤직비디오 공개되면 한번 보세요. 좀 내용이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영상의 결론, 이번에 나오는 임지연님의 신곡은 그 순위가 몇 등을 하더라도 무조건 욕을 먹을 것이다. 끝.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그 관련 업계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뭐 음원 사재기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도 연락이 몇 분 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 오바님도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때가 아마 12월 초였는데 제가 음원 사재기 아니다 그런 영상을 올렸을 때 오바님이 저한테 인스타 팔로우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오바님이 저런 식으로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바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시는 것처럼 이 음원 사재기 관련해서 엄청 압박과 스트레스 이런 걸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내기도 전에 그 노래가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이때부터 하고 있더라니까요. 사람들이 하도 사재기라고 뭐라 하니까 이렇게 노래를 내기 전부터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빨리 좀 누명을 벗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말로만 사재기를 주장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